안녕하세요.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을 많이 키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만들어지고 변해가지요. 이 영상도 한몫하기를 하는 바람으로 저도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하고 있네요. 좋은 사연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물었어요. 1년이 넘었으니. 글쎄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백돌이는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으니까요. 송 박사님 부부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처음 그 하얀 개를 본 건 제가 인천공항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차장 근처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움직임 없이 한 곳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저 개는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선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죠. 아마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개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또 왔네. 누구 기다리나 봐요. 정확히 일주일 후 호기심에 그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털과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쓰다듬으려 했지만 개는 재빨리 몇 걸음 물러났어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니 그 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줄까? 라는 생각에 식당에서 고기 몇 조각을 얻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다가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그 개는 공항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이름도 주인도 모르는 하얀 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개를 지나치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죠. 이름 모를 그 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공항 경비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언제나 어느새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쩌면 주인이 떠나면서 데려가지 못했나 봐요. 누군가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버려진 게 아닐까요? 다른 직원이 말했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개를 보았어요. 달빛 아래 하얀 털이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모를 쓸쓸함을 자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 개와 눈이 마주쳤죠. 슬픔이 담긴 듯한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기다림, 희망,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경비팀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그 하얀 개 기억해? CCTV 좀 봐봐.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1년 전 한 외국인 가족이 개를 데리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했는지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그 개만 혼자 돌아와 공항 주차장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급하게 출국하면서 개를 두고 간 것 같아. 김 과장님이 대답했어요. 영상 속 개는 분명 지금 주차장에 앉아있는 그 하얀 개였습니다. 정확히 1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죠. 그 개가 얼마나 간절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출국 기록은 있지만 연락처는. 김 과장님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개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라 주인을 1년째 기다리고 있는 충직한 동반자였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아팠죠. CCTV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 그 개는 여기저기 공항을 헤매다가 결국 주차장 한쪽에 자리 잡은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점점 한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지켰죠. 정말 대단한 개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게. 사람도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 텐데. 김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개가 얼마나 많은 비와 눈, 더위와 추위를 견뎌냈을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개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개도 점점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음식을 가져다 줄 때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그 하얀 개는 백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하얀 털과 돌처럼 한자리를 지키는 모습 때문이었죠. 어느새 백돌이는 인천공항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백돌이 오늘도 저기 있네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눈이 오는데 괜찮을까? 겨울이 오자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났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백돌이를 위한 작은 집을 만들었어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백돌이는 날씨가 좋을 때면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 공항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백돌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관광객은 백돌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죠. 한국의 충직한 개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개도 충성심이 넘치네. 외국인의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나라였으면 바로 보호소로 갔을걸. 다른 나라 사람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댓글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백돌이가 바로 그 유명한 충직함으로 알려진 진돗개였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잊지 않는 그 특성이 백돌이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어느 날은 한 외국인 가족이 백돌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 개인가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네, 진돗개예요. 1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백돌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돌이는 그들을 경계하면서도 온순하게 그 자리를 지켰죠. 사람보다 낫네요. 떠나는 길에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사람보다 나은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백돌이였습니다. 공항 근처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박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백돌이에게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어휴, 그 눈망울이 사람 같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박 아주머니는 매번 백돌이에게 밥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백돌이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박 아주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 공항 정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끔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종종 점심시간에 백돌이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백돌이도 이제는 제 존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옆에 앉아 있으면 가끔 제 손에 코를 비비기도 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백돌아? 저는 자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돌이는 그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대답했죠. 오후가 되면 백돌이는 잠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더운 여름날에는 직원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 들어가 시원한 바닥에 누워 있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공항 정문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면 백돌이는 활주로 쪽으로 고개를 들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마치 그 비행기에 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듯했죠.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 냄새가 날 때마다 백돌이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죠. 그러다가 실망한 듯 다시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백돌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했어요. 오늘도 안 오셨네. 박 아주머니는 저녁 무렵 백돌이에게 마지막 끼니를 챙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올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백돌이가 과연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시간일까요? 그럼에도 백돌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개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인간적이었죠. 밤이 깊어지면 백돌이는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때로는 밤늦게 공항을 나설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백돌이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홀로 기다림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공항에 복귀한 김보안 요원이 백돌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그때 미국 가신 송 박사님 게 아냐? 김보안 요원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드디어 백돌이의 주인에 대한 단서가 나타난 것이었죠. 송 박사님이요? 누구시죠?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작년에 미국으로 연구차 가신 분이야.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출국하셨는데 걔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임시로 위탁했다고 들었어. 김 보안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백돌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백돌이를 두고 갔고 아마도 위탁 과정에서 도망쳐 나와 공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혹시 송 박사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김 보안요원에게 물었습니다. Hello. 직접적인 연락처는 없지만 대학 연구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송 박사님이 일하셨던 대학교 연구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송 박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송 박사님. 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혹시 백색 진돗개를 키우셨나요? 지난 1년간 공항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매일 답장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공항 보안팀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백돌이 건으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백돌이의 주인과 연락이 닿은 것이었죠. 전화를 받으니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민입니다. 우리 백구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분도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했죠. 정말 백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내내요? 송 박사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만 임시 거처로 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항 정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박사님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송 박사님 부부가 서울에 출장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오신다고 했죠. 그 소식이 퍼지자 많은 기자들도 모여들었어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이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재회의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백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백돌이, 오늘 그의 기다림이 끝난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주인이 온대. 박 아주머니가 백돌이에게 밥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백돌이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죠. 마치 수많은 거짓 희망에 지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송 박사님 부부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공항 직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백돌이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까지 모여들어 공항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있는 백돌이와 멀리서 걸어오는 부부 사이에는 약 50m의 거리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송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돌아? 그 한마디에 백돌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마치 1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백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백돌이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어요. 백돌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딛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백돌아. 송 박사님이 다시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백돌이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1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 앞에 도착했어요. 백돌이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송 박사님의 무릎에 얼굴을 얹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가슴을 울렸죠. 송 박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백돌이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뻗어 백돌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송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돌이가 느꼈을 외로움과 기다림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송 박사님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출국했는데 너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 친구에게 맡겼는데 네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하지만 여기 있을 줄은.
백돌이는 그저 송 박사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1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죠. 송 박사님의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백돌이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세 가족의 재회는 그 자체로 작은 기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기자들도 지켜보던 시민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제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요? 걔는 원래 주인을 만나면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진돗개예요. 눈물도 없이 짖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날 공항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와 주인의 재회가 아니라 충성과 기다림의 가치를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죠. 백돌이는 그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진정한 진돗개였어요. 이후 백돌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송 박사님 부부는 백돌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 특별한 허가를 받아냈고 마침내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함께 행복을 느꼈어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CNN, BBC, 독일 GDF 등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소개되었습니다. 1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한국의 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백돌이의 충성심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진돗개는 충성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진돗개의 특성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죠. 외국인들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관, 특히 한국의 진돗개는 충성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진돗개의 특성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죠. 외국인들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는 백돌이의 자리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동상도 세워졌죠.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백돌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저도 가끔 그곳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송 박사님은 미국에서 간간히 백돌이의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때로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진돗개의 본능적인 충성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백돌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백돌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왔죠. 저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죠. 어린 학생들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백돌이는 정말 1년 내내 한자리에 있었어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그런 거니까요. 때로는 어른들도 질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충성심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돌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마음 그 가치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돗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미국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죠. 백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충성심에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백돌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의 가치, 충성의 의미, 그리고 말없이 지켜내는 사랑의 힘이요. 이제 백돌이는 멀리 미국에 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인천공항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출근길에 백돌이의 자리를 지날 때면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백돌이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준 기다림의 가치 때문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를 365번이나 반복한 한 마리의 진돗개. 말없이 지켜낸 그 기다림은 한국인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백돌이는 그냥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함께 앉아 있었던 거죠. 이 말은 백돌이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뭉클해집니다. 백돌이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약속이었고 신뢰였으며 사랑이었습니다. 송 박사님은 최근 편지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충성심만큼은 변함없어요. 매일 아침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공항에서의 1년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백돌이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백돌이의 자리를 찾아오고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해 배워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백돌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백돌이는 희망이었어요.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가치는 바로 기다림과 충성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에 가면 백돌이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충성심이 세상에 알려준 것은 기다림의 가치였습니다. 백돌이는 말없이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일하지 않지만 가끔 그곳을 찾아가 백돌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 그런 충성심을 보일 수 있을까? 백돌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충성과 사랑의 이야기니까요. 백돌이가 그 자리에서 지켜낸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백돌이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해준 백돌이에게 저는 여전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돌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백돌이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감동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데는 사람보다 개가 더 좋은 스승일지도 모른다고요. 특히 백돌이 같은 진돗개는요. 지난달 송 박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백돌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들르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선 백돌이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1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듯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제 백돌이는 나이가 들어 느릿느릿 걷지만 그 충성심만큼은 여전히 젊다고 해요. 송 박사님 집문 앞에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처럼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돌이의 기다림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 백돌이.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의 잊혀진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백돌이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백돌이처럼 말없이 지켜내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따뜻한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가죠. 저의 이 영상도 한 몫을 하고 싶답니다. 좋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